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가 우리 인권이 그렇다. 학생도 시민이다. 그렇다. 학생도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서울시 의회의 폭력적인 폐지안 가결을 규탄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체 없이 서울시 의회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 저는 속도가 다른 두 청소년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어제부터 지금 오른쪽에 청소년들이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를 피할 곳도 없고 밤이면 너무 추워져서 직접 보니 너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앞장서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지난 금요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참관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더 중요한 안건들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서울로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여기 직접 와서 보니 이곳은 지옥입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시 의회에서 거론되는 상황들은 사실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관련 조례 이야기가 됐을 때 사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대학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는데 그곳을 선택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초학력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발표와 계획을 세운다?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아이는 사춘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잘 못할까? 나는 왜 멍청할까? 하며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현장은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속도를 응원하고 모두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의 발언도 집중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폐지안이 무력하게 통과되는 것을 보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나 싶어 주변에 물어보았습니다. 대한교육연대 정책국장님께서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학생인권 조례 5회를 넘어 2회로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저기 안에 계신 의원님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제발 고장난 폭주 열차 같은 폭주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가 우리 인권이 의회에서 폐지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야? 학부모 갑질이 문제면 학부모 문화를 바꾸면 되는 거고 학교가 이상하면 교육이 바뀌면 되는데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답변이 사실 너무 민망했습니다. 저는 교육의 삼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하고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의회 충북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지만 의원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생각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넘어 청소년 인권법이 이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삶과 세상을 되살리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모두 평등하고 존중받는 귀한 존재로 그런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것, 저는 보수 아니 수구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 포용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에 따르기보다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끈질긴 소수의 입장에 떠밀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 다음 지방선거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스쿨미투, 학교 성폭력 사태가 일어난 학교 이름을 공개하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묻는 정치하는 엄마들 요구에 맞서 16개 시도교육청들은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5년 넘게 서울을 넘어 경기도, 충청, 북도까지 법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대당한 것보다 가해자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저희가 경험한 학생들의 인권 상황은 이러합니다. 교육청장의 학생 인권을 경험하지 않고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채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의결한 60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며 규탄합니다. 앞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넘어 학생 청소년 인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양육자와 학부모, 아동,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읽어보아라. 너희는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읽어보았는가? 너희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내기 전에 조례를 소리내어 읽어보았는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에게 고한다. 지금이라도 학생인권 조례를 꼭 읽어보아라.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인권 조례 제3조 학생인권의 보장원칙 제1항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학생의 인권을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라는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토요일 오후 2시 집회, 너희 중에 집회 현장에 참석한 이 있던가? 교사를 옥죄는 것이 학생 인권이라고? 집회 현장에서는 그리 말하지 않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맞서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 안다. 너희의 번지르란 말이 진실을 숨길 순 없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말하면서 교권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제발 선생님을 다시 욕보이지 말라. 학생인권 조례 제6조 제1항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제1항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었거나 감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 학생도 시민이다. 그렇다. 학생도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 선거권이 없는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학생인권 조례를 짓밟은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았다. 너희가 폐지안으로 가결한 학생인권 조례를 제발 꼭 읽어보아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적인가 교육의 적인가? 이제는 학생,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가결은 학생 인권을 향한 재도약이 될 것이다. 하나,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런 행위를 폭거가 아니면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교육의 중립은 특정당, 즉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철저히 훼손되었다.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인권을 폐지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까지 내던 시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 폐지안을 가결하는 모습으로 무엇을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학생과 인권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이제 서울 시민에게서 버려질 것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폐지 이후로 교권과의 상충을 내세운다.
서로의 탓을 하게 하고 학생, 교사, 학생 보호자를 갈라놓는 치졸한 행위이며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위해 시작한 모든 시도와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본질을 숨기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동을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과 일반적인 권리는 위계의 수준이 다르다. 인권은 전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그나마 인권교육, 실제적 보호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보편적 우산인 인권조례마저 없애버리면 학교 공동체의 전반적인 인권인식 저하로 더 많은 갈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무논리, 무근거한 주장임에도 보편적 사실인 양 호도 유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상식적인 학생 보호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표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에 제 의결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제 의결에도 서울시 의회의 폭거와 교육 중립 훼손으로 서울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이른다면 지체 없이 대법원 제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학생 인권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애써온 학생, 시민, 교원 모두와 함께 조계를 넘어 서울을 넘어 학생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24년 5월 3일 서울 학생 인권 조례를 지키고자 하는 학생 보호자 시민과 18개 학부모 시민단체 일동. 네, 저희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햇빛이 이렇게 밝다는 게 앞으로 나와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서울시 의회에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주민 발의되고 김현기 의장의 명의로 입법 예고된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명백한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자 헌법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위반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강력하게 이 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 당사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탈시설 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휠체어 동시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얘 무슨 학연 지원 같은 걸 모르시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설이 어디 계셨는지 묻는 질문이어서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향 어디예요? 집이 어디예요? 묻지 어디 시설에서 살다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진 않잖아요. 이것처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도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소형시설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 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걸까요?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왜 이상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적극 공장하면서 왜 이게 아직도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반영을 안 하는지 매우 답답합니다. 장애인이 이렇게 차별하고 분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탈시설 당사자와 중증장애인,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싸워서 힘들게 만든 탈시설 지원 조례입니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지만 임시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산정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폐기되지 않은 채 산정 시기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완전 폐기를 요구합니다.
서울시 탈서 지원 조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장애인들이 지역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자립생활 기반들을 공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중앙정부가 서울시의회가 방치하고 있는 제도이고 정책입니다. 무관심이 아닌 책임 있는 정책적인 제도를 요구합니다. 주제!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줄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시선을 가두지 마십시오. 장애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의사표현을 하든 안 하든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탈서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완전 폐기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서를 그대로 장애인에게 권리를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80살 장애인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요즘 계속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한 번쯤은 요즘 많이 생각해보는 때인 것 같아요. 시설에서 저는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시설에 옹호하는 사람들은 시설에서도 살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직접장애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하루 1시간에서 30분 정도 열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닫고 있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아니면 바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하루 종일 뭐 할 게 있습니까? 하루 종일 방치하고 그냥 하늘만 벽지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게 일상이다. 그런 데서 서울시 오세훈은 살으라고 합니다. 저는 본인이 한번 살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달랑 가갖고 한번 휘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대로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살면서 바깥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라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나는 살기 싫어서 탈시설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시설에서 20년 사는 거나 바깥에서 5년 가야 살더라도 5년을 살고 싶어갖고 탈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많은 증언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탈시설 나오기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2년이란 탈시설 나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2년이란 세월을 갖다 또 시설에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시설에 10년 동안이란 기간 동안 더 길었던 것이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조례를 만들어서 탈시설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나와서 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필요해서 우리는 그래서 탈시설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거 탈시설 조례가 어마어마한 조례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탈시설 나온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어마어마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유엔 권리협약에서도 말했듯이
탈시설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세훈 시장은 한 30개 넘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다 자기가 물러난 뒤로 만들어놓은 조례 대부분입니다. 인권조례라고 할 수 있는 학생조례, 사회서비스 조례, 또한 폐지라든지 많은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얼마큼 더 폐지될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탈시설 조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더워 죽었는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함께 더워도 끝까지 이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장애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란 활동가입니다. 저희 한국장애포럼은 전 세계의 장애계와 만나고 또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오늘도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무엇이고 이 협약이 도대체 왜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저희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말 수도 없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수도 없이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포함된 탈시설 권리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오늘 또다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또 외치고 또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분명하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이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위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를 가지지 않았고 내가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살아야 한다는 그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지금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폭력적인 시도인지를 너무 쉽게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시설과 지역사회의 삶,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온전하게 주어진다면 지금 시설이 아니라면 지역사회에서 도저히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기만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진정한 선택지가 두 가지 주어진다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서울시 이외에 계신 사람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도 명확한 것처럼 유엔에서도 시설이 주거의 선택지가 될 수도 없고 또 주거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을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인 서울시도 당연히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듣고 보지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가치를 왜곡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십 년, 아니 전 세계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발전시켜오고 지켜온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가, 이러한 탈시설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탈시설이라는 전 세계적인 대세를 고작 한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의 회원국가가 국제구범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유엔에 신고 접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사실 이미 유엔에서는 한국의 탈시설화 진행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것을 가속화할 수 있는 사시설 정책을 개발하고 마련할 것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이미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장애포럼과 장애계는 이러한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부디 국제적 망신 그만시키시고 직권 남용, 국제법 위반, 헌법 위반 멈추시고 부디 주어진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